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의 재유행 여파로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서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 내용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5번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이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연관성은 밝혀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근데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당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맞으라고 권유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TV 보시는 분들이나 이 보도를 접한 분들은 이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인과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없다고 하기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는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또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예. 인과성이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고요. 예. 그동안 어떤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라든지 또 흰색 물질이 발견돼서 회수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지실 수 있을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사례들이 이제 독감 백신의 어떤 제조나 유통 관리의 문제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망 사례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아직 확인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에 이제 알려진 백신의 부작용, 그러니까 경미한 부작용, 흔하면서 경미한 부작용도 있지만 또 매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 특히 이제 사망과 같은 부작용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을 하실 때는 그냥 백신 접종의 유의사항을 잘 지키시면서 예. 백신 접종 전후로 건강관리 잘 하시는 노력들이 또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독감 백신을 맞기 두렵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앞서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감 백신 부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독감 백신 맞을 때 좀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흔히 알려진 부작용, 그러니까 10명, 100명 중에 10명 내지 20명, 10에서 20%로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이제 국소적으로 맞은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 발적 이런 것들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요. 또 이제 전신적으로 미열이나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는 분이 되겠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좀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생명에 위험을 준다든지 또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부작용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좀 드물지만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쇼크,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쇼크가 되겠는데, 이것은 한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2001년부터 16년까지 한 16년간 자료를 분석했을 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한 13건 정도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다 사망으로 이어지진 않고 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사망 사례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길랑발에 밀레피셔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셨다가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망하신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사망하신 사례까지 한 건이 이제 보고된 것 외에는 그동안 이제 독감 백신으로 인한 크게 사망 사례는 그동안 없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없어왔던 심각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왜 생겼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아직 인과성을 뚜렷이 못 찾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온 사례가 되겠고, 제가 오후 4시에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좀 잘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100만 명 중에 1명의 확률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말씀을 들어봐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접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예. 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주의사항이 예. 예를 들면 이제 접종하기 전에 몸이 좀 열이 난다든지 다른 질병이 있으실 때는 접종을 좀 미루시는 것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렇죠. 네. 열이 난다든지 예. 하실 때는 맞으시면 안 되겠고 예. 또 이제 작년에 맞았을 때 좀 두드러기나 알레르기가 좀 심했다. 이런 분들은 안 맞는 것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접종을 맞고 나서 이제 심각한 쇼크 같은 것들이 대부분 30분 이내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맞고 나서는 바로 귀가하지 마시고 한 30분 정도 의료기관이나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반응이 생기면은 바로 의료진에게 얘기하셔서 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30분 이후에도 이제 이상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가하셔서는 다른 업무라든가 무리한 일을 하지 마시고 예. 자기 증상을 잘 지켜보시고 또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증상이 시작되고 특히 심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 이러면은 예. 빨리 그 119에 신고를 하셔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은 그 지금 알려진 바로는 1차 구두소견이라고 나왔거든요. 구두소견. 예.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사인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관계는 확인은 못했지만은 예. 최종 보고는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뭐 혈액 검사라든지 다른 뭐 현미경 검사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예. 어떤 뚜렷한 지금 백신과 관련된 사인은 관찰되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보통은 어떤 부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로 나오기까지는 예. 검토를 거치기까지는 뭐 한 달 정도까지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신과의 인과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좀 초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인과관계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조사 결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그 신규 확진자 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91명, 100명 아래를 유지하긴 했지만 거의 세 자릿수에 가까운 두 자릿수입니다. 꽤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물론 국내 발생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유형의 감염 전파 사례들이 또 이제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가 찾지 못한 감염자로 인한 N차 전파 같은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발견을 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N차 전파로 인한 감염자 수가 더 증가할지는 않을지 좀 추이를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외 유입 사례는 뭐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수치와 비교하면 딱 2배거든요. 근데 최근 사례를 보니까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거는 뭐 지역 감염과 비교해 봤을 때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긴 한데 해외 유입도 뭐 유럽적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저희가 뭐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해외 쪽 사정도 더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해외 유입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어제 통계 같은 경우 프랑스에서 외국인 10분이 이제 한꺼번에 진단된 사례가 있는데 네. 프랑스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간 많지만 일일 확진자가 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예. 정부에서 이제 보건 긴급 사태로 발령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국가에서 오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분들이 입국하셔서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은 많이 있지는 않고 예. 또 이제 특히 뭐 오시는 분이 고령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으실 가능성은 없고 비교적 이제 젊고 활동적인 분이 오시기 때문에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좀 주의 깊게 잘 지켜봐야 되겠고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게 또 방역 조치를 잘 취하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 이제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이후의 성적표가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조용한 전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이 폭발적 감염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시기일 텐데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전파가 가족 간의 전파가 있고 또 지인들 간 접촉자 전파가 있겠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떤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가족 간의 전파는 사실은 무증상 시기에 이미 전파가 시작되기 때문에 동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되시면 가족들은 이미 많이 감염되는 사례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가까운 지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 두세 분씩 소소히 모이는 모임에서도 어떤 식사라든가 또 음식을 나누시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렇게 소소한 접촉은 계속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대규모 감염을 막으려면은 이런 어떤 직장이라든지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시설에서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 다중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이런 개인적인 방역도 매우 중요하겠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다중이용 시설을 관리하시는 또 직장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의 방역 노력도 필요하신데 일단은 이제 환기와 적절한 소독 이런 것도 마스크와 손 씻기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힘써 주셔야 되겠고 또 유증상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이 초기에 검사를 받고 집단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기 발견하는 노력들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사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환자 검체를 채취했던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원인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부산시 방역당국의 발표를 따르면은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손을 당기면서 이제 검체 보호복이 찢어져서 그걸로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직접 이렇게 확진자분들을 검사하고 이런 현장에 나가신 분은 굉장히 감염 노출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이렇게 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인데 일단 보호복이 찢어졌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제 표면 소독을 하신다든지 또 별도로 격리해서 좀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또 보호복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나 이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셨어도 이렇게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노출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방역 수칙을 특히 방역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노고가 많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이제 레벨 C의 방호복을 입고 하시긴 합니다만은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확진자분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애로점 중에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병원의 환자나 직원이 아니라 지금 외부인이 감염된 건 첫 사례라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해뜨락 요양병원 관련해서 확진자 수만 8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제 뒤늦게 격리 중인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미 병원 내 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런 부산시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제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를 하는 시설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제 충분히 이제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 수용한다든지 격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적절하다면 굳이 뭐 이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요양병원에 격리되시는 분들은 격리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받던 치료라든지 간병을 계속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당장 또 다른 병원,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시기도 좀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은 이런 시설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또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좀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막 돌아다니고 협조가 안 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와병 생활 침대에 오래 누워 계셔서 돌아다니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 가실 때 간병이 좀 밀접한 간병과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돌보실 때 충분한 방역 수칙을 해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공간 분리를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어떤 적절한 격벽이나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간격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양성으로 전환된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가용 환자원을 활용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관리 지침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관리 지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주간 전국 요양병원 방역 실태를 특별 점검한다고 하니까 이번 또 사례를 통해서 좀 촘촘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례를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치동 학원 강사 가 확진이 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 사례 짚으면서 대치동은 아무래도 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 수도권 내에만 상존하는 감염이 아니라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 있고. 강사 2만여 명 전원을 지금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선제적인 조치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제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언제까지나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음성이 나와도 언제든지 1, 2주 후에 또 양성으로 전환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또 일단은 지금 시기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스크린 검사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성자가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고 예.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강사분들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증상이 있는데도 빨리 검사를 안 받고 검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강의하실 때 충분한 비말 차단이 되고 환기가 되고 적절한 표면 소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좀 눈여겨볼 것은 이분으로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감염됐는지 그것이 조금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감염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학원 강의실 내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또 수강한 학생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실제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어떤 방법이 주요했는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염됐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또 주로 이제 학원 강사로부터 학생과의 전염도 좀 문제지만 또 이제 동료 학원 강사들 간의 또 감염도 지인 간의 감염도 충분히 더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2만 명 선제 검사만 해서는 충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상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나온 그 배경은 아무래도 지금 학교 등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역 완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이 학원을 통해서 학생들 사이에 또 학교로의 전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의 이 확진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으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인천과 부천에서는 또 확진자 가족과 접촉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 보내기 불안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감염이 되는 경우, 말씀하신 것 가족 간의 감염이 또 많이 있겠고, 또 지역사회 감염, 특히 또 학원에서 감염됐다든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직까지 학교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학생이 한 600명, 교직원 100여 명이 감염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학교 내 전파로 감염이 된 사례는 한 사례밖에 없었고, 예. 대부분 700여 명의 감염자는 다 학교 밖에서 감염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 위험성은 아직까지는 없었고 또 앞으로도 뭐 특별한 방역의 빈틈이 있지 않는 한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진자가 등교하게 되면은 또 접촉한 학생들이 다 같이 검사를 받고 또 해당 학교나 학년이 또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현장에서 좀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방역을 위한 이제 최선의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감염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을 보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